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두 곳 모두 경남에서 치러집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에 있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으로 지역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는 점에서 각 정당들이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포커스인에선 오늘부터 2주 동안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시 성산선거구와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의 후보들을 차례로 초대해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출연 순서는 각 정당별 의석수대로 진행되고 각 후보별 출연 시간은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창원 경제가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창원 경제는 어제 오늘에 이렇게 침체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에 누적된 창원 경제가 지금 시점에서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막중한 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경제를 살리내고 또 우리 성산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만은 경제를 살리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또 필요하고 또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더욱이 국회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삼박자들이 잘 갖춰졌을 때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큰 추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 추동력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더욱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창원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 성산 구민들이 더욱더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유권자의 표심들을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예비 후보 등록 후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권민호 후보가 생각하기에 창원 성산구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오늘까지 딱 101일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곳곳을 다녀보면은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경제 어렵다, 먹고 살기 대책을 강구해달라, 또 일자리만 안 달라는 그런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고 나왔습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 권민호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 동의하는 찬성하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한 영세업자들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상권 이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을 저는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타필드를 비롯한 복합 이런 쇼핑몰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례들을 잘 또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미 허승무시장께서 공론화위원회에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와서 갈등 구조를 좀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미세먼지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공단이 밀집된 곳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네, 미세먼지는 국민의 가장 심각한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또 강화 방안이라는 법률안이 8개 이렇게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의 강한 미세먼지 대책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게 법안을 들다 보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죠. 거기에는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도 설치해야 되고 공기 정화기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보조나 지방정부의 또 보조를
하고 있다 해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경주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LPG 차량들을 누구나 구입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책도 만들어졌고, 정부의 대책만 가지고 미세먼지를 방지하겠다는 것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도 일상생활에 있어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요인들을 스스로가 좀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법안이 8개 또 통과되었다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또 강한 그런 법률안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창원 성산구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동안 15.6% 떨어지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년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뭐 아파트의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다고 보니까 막 가격이 또 하락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또한 강화함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는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창원의 인구가 사실은 많이 지금 외부로 유출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노동자의 주택 정책도 제대로 펼쳐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창원의 비싼 집값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김해의 장유나 유라 이런 쪽으로 많이 우리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주택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이나 또 공공 부분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좀 자제를 하고, 특히 국민의 주거를 책임지고 있는 LH공사에서는 신규 주택보다는 대규모의 오래된 민간 주택들을 매입해서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임대하든지 또 매매하든지 이런 주택의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법률적으로도 뒷받침해줘야 이런 부동산의, 특히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내겠다 하는 대표적인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창원은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제 문제를 챙겨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창원의 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 산단 조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22년까지 4년간 1조 2천억을 가감하게 투자해 줍니다. 이러한 스마트 산단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또 국회의원으로서 노력해야 되겠고, 이게 조성되면은 기존의 생산량보다도 한 2배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됩니다. 또한 일자리도 1만 개 이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이게 도시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장국가 산단의 스마트 산단의 조성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나가보면 와 이래 먹고 살기가 어렵노? 지금껏 이런 적이 없었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동정치, 이념정치, 파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경제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그런 준엄한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의 경제정책 위기로 인해서 창원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에 285개의 업체
3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이라고 합니다. 최근 2년간에 창원공단 내에 160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번에 반드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저 강기훈이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기업을 일구었듯이 반드시 창원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성산구를 반드시 만들고자 하는 의욕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예비 후보 등록한 이후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예. 강기훈 후보가 생각하기에 창원 성산구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 강기훈 후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현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도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나라가 와 이렇노?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저 강기훈이가 된다면 창원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285개의 협력업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에 협력업체를 많이 두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 합병도 정말 창원 경제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4차 산업 혁명 선도주식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위산업 집중화 단지를 통해서 정말 방위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살리는 것이 창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넘쳐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 강기훈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논란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많은 우리 시민들은 들어오기를 바라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정말 골목마다 소상공인들이 정말 하루에 한 분의 손님도 맞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타필드 입점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또한 그와 같은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충분히 대화 속에 시기를 결정해야 하고 지금은 저는 입점을 반대합니다. 미세먼지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경우는 공단이 밀집된 곳이 많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각한 편인데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나 대기 오염을 해결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의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을 스웨덴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또한 근자의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유엔기구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많다고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도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중국에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담아서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서해안에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가가 반드시 중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창원 성산구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동안 15.6% 떨어지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년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방부동산의 몰락은 강남 부동산 잡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창원은 일감을 잃고 일터를 잃고 지금 타지로 옮겨가는 우리 근로자들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이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창원 경제를 살려서 활기찬 창원 경제를 통할 때만이 부동산 경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내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공약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신한울 3, 4호기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두산중공업과 285개 업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에너지 정책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탈원전 정책 맞겠습니다. 대우조선 매각으로 인해서 창원에 있는 많은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또 다른 창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선도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지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방위산업 집중화 단지를 통해서 창원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 무엇입니까? 저는 창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창원 토박이 청년입니다. 창원이 성장하는 모습과 같이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드는 창원이 이제 사람이 떠나가는 창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원이 실업의 창원이 되어갔습니다. 실업자는 무려 22,000명에 달하며 경남 최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수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원 상가의 권리금도 12.9%로 급락했습니다. 창원이 진보의 정치, 보수의 보금자리로 불리는 동안 창원의 민생은 어디에 갔습니까?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탓을 합니다. 이제는 이념의 국회의원이 아닌 민생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네, 그동안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자, 이재환 후보가 생각하기에 창원 성산구 유권자들은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재환 후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 2달 동안 젊은 청년 후보답게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 다녔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들은 경제도 민생도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모두 정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이념팔이 그만하라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그만하고 창원 정치해라고요. 저는 진보, 보수, 이념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향 창원의 발전과 창원 시민들의 민생만 생각하겠습니다. 창원 시민들의 질 좋은 일자리, 주부들의 가벼운 장바구니, 창원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창의 교육,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결, 시민들의 안전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창원, 기업하기 좋은 창원을 만들기 위해 입법과 국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이재환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타필드 관련해서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창원시와 정치권이 그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생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 찬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같이 살 수 있는 문제를 찾아가야 된다 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신세계 스타필드의 현지 법인화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필드의 수익이 창원 시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세계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주력 상품을 스타필드에서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전통시장과 현대식 쇼핑몰이 혼합형으로 건립되면 좋겠지만 현재 스타필드의 건립 예정지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스타필드와 전통시장이 판매 상품의 이원화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저는 당선이 된다면 즉각 상인들과 스타필드와 같이 상생 토론회를 제안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삶에 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공단 밀집 지역이 많아서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자, 미세먼지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중국에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중국의 눈치 보지 말고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차량 운행과 통행을 제한하여 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국과의 외교적 담판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중차대한 외교적 문제를 풀기 위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미세먼지 대책기구 위원장으로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외교적 담판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며 또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으로는 중국 시안에서 실효성 있게 증명이 된 실외 대형 공기청정기 스모그 프리타워를 창원시에 시범 설치할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 공기청정기 평균 설치율은 전국 31.4%에 달합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경남은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창원 시내 모든 초중고 교실에 또한 유치원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도로변과 공원까지 미세먼지 대피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창원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창원 성산구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동안 15.6% 떨어지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년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도 17년 동안 일을 해서 22평짜리 아파트를 겨우 장만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파트 값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아파트 값도 살아납니다. 저는 창원의 지역 건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모두 반대합니다. 지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쓸데없는 규제들을 가감하게 풀고 경기 부양을 통해 아파트 값을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매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고 그럼 집값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제와 교육의 선순환으로 아파트 값과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고 창원을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겠다 하는 대표적인 공약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제일 가슴이 아픈 것은 창원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창원의 경제를 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도보 여행을 하면서 도보 여행이 아니라 도보 탐방이라고 해야겠죠. 가슴이 아팠던 것은 제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의 상가의 1층이 모두 비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과자를 사 먹고 거기에서 사탕을 사고 이랬던 모든 기억들이 무너지는 느낌, 약간 허무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창원의 산단에는 중견, 중소기업 실력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형 코트라를 제안한 것이고요. 또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창원의 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서울과 심지어 가까운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투자자들이 창원으로 내려오게 만들었는데 부산도 있는데 왜 창원에는 없습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그래서 창원의 기업들이 전문적인 자문도 받지 못하고 투자도 받지 못합니다. 이를 하기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 기관을 창원에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보죠. 정의로운 정치의 상징이었던 노회찬 의원님을 보내고 저와 정의당은 가장
아픈 선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은 정의로운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성상구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 49세 때까지 상주 노릇을 하면서 그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노회찬 의원님이 못다 하고 가신 일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성상구민들을 대표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빈자리를 꼭 채울 수 있도록 그분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예비 후보 등록한 후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여영구 후보가 생각하기에 창원 성산구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영구 후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선 많은 유권자들이 만나면은 소소한 바닥 민생 이야기, 민원 이야기부터 해서 많은 이야기를 사실 전해주고 계십니다. 뭐 요약하자면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 좀 살자. 이게 주된 요구고요. 두 번째는 정치 불신이 워낙 강하니까 국회 가서 싸움질 좀 하지 마라. 이런 요구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는 현재 국회를 보면서 꼭 당선되어서 민생 정치를 복원하는 국회의원이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년 전에 탄핵된 그 탄핵마저도 현재 부정을 하고 있는 이런 정치 세력이 준동을 하고 있으니까 꼭 당선되어서 그런 사람들의 부활을 막아달라. 여영국 당시는 8년 동안 홍준표 전 지사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에 꼭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우리 창원 시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꼭 당선되어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여영구 후보는 어떤 입장이시고 또 거기에 따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권도 굉장히 중시를 좀 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도 중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를 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서민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우리 두 가지 중에 조금 더 비중을 둔다면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에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에도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창원시에서 창원시가 새로운 시정이 출발하면서 1호 과제로 공론화위원회에 스타필드 의제가 올라와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잘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스타필드가 들어섬으로써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또 교통 문제, 대기 환경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되고 특히 또 대형 유통점 매출 10억 기준으로 볼 때 또 골목시장이 10억을 매출을 하면 고용 효과가 훨씬 더 골목시장이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성산구에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그 상권이 중심이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형 유통점이 생기면은 이 상권들이 또 설렘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부동산 가격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미세먼지,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또 삶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공단이 밀집된 곳이 많아서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한데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미세먼지 효험을 톡톡히 보고 있고 지금도 목이 좀 굉장히 칼칼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배출량을 줄여야 됩니다. 국립과학환경연구원에 따르면은 우리 창원공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46%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 대책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제대로 정화되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있는 도심 숲이라도 제대로 좀 보존하고 좀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걸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업이 그것을 또 정화 시설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심공원 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 대표적 엇박자가 나는 막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심공원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또 이 공원을 줄이는 정책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꼭 지키겠고요. 좀 더 부연을 하자면 다중 이용하는 시설, 학교나 병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등등에는 공기청정기 등 정화시설을 꼭 설치를 해서 특별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창원 성산구 아파트값이 지난 3년 동안 15.6% 떨어지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또 창원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년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대책 이전에 근본적으로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 정책이 도시 정책이 성장 팽창 정책만 일삼아 왔습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도시 계획인데 2025년 지금 창원시 인구를 149만으로 설정을 해놓고 모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 인구는 106만입니다. 굉장히 터무니없는 정책에 기초해서 지금 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준공 후에 미분양된 이 아파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 조건을 좀 대충 완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 그래도 남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공공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정책 변화를 해야 된다는 좀 생각입니다. 제가 당선되면은 관련 주택 관련 법을 꼭 개정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또 전세금 분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 건설은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끝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은 꼭 이뤄내겠다 하는 대표 공약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당선되면 가장 개혁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 원내 교섭 단체가 새로 생깁니다. 꼭 당선되어서 세비 인상, 또 해외 연수, 또 자체 증계 등 소위 셀프 3금 금지법을 제정해서 국회 개혁을 추동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저를 통해서 노회찬 의원을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권영길, 노회찬을 선택했던 우리 창원 성산 구민들의 자부심을 저 여정국 당선을 통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손석형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 고 노회찬 의원께 진보 단일화, 진보 대통합을 합의하고 양보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유권자들께서는 단일화 어떻게 되느냐 많이 물으시고 있습니다. 민중당과 정의당은 3월 15일까지 단일화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영구 후보가 한마디 말도 없이 6일부터 민중당과 협상을 단행했습니다. 애초에 진보 후보 단일화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결을 호소하는 노동자를 배신하고 진보 정치를 배신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진보 정치를 갈고 닦고 지키고 오직 한 길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석형을 지지하는 분들이 참 바보 같다 하실 정도로 단일화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의리로 노회찬 의원과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손석형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그동안 예비 후보 등록한 후에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손석형 후보가 생각하기에 창원 성산구 유권자들은 어떤 것을 가장 바라고 있고 또 손석형 후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창원공장 좀 살려봐라 라는 말씀이죠. 제가 한참 노동운동할 때는 식당에 가면은 장사 안 되니까 대모 좀 고마해라 하셨는데 지금은 제발 좀 창원공단 좀 살려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창원공단이 살아야 노동자가 살고 일자리가 삽니다.
노동자가 돈 잘 벌어야 집도 사고 치킨도 사 먹고 애들 옷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원 경제 돌아갑니다. 공단 살리는 데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상과 현실을 가장 잘 알고 함께 싸워온 손석행에게 힘을 주면 가능합니다. 자원공단 죽을 가오로 살리겠습니다. 네,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대형 복합 쇼핑몰이죠.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손석형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논란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영세상인 그리고 재래시장 대책 없는 입점은 반대합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네 상가 시장 다 잡아먹는 항소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제가 사업 계획도 검토하고 경기도 하남 스타필드에도 직접 가봤습니다. 신세계 직접 고용한 직원이 비정규직까지 해서 502명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일자리 창출입니까? 창원은 공업도시입니다.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일자리를 줄어들었습니다. 대행 매장 만들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기업만 돈을 벌지 상인들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매년 12조나 경남에서 타지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늘 뿐입니다. 자원공단으로부터 살리는 게 답입니다. 제가 자원공단을 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이제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경우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서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미세먼지 자유한국당 탓이 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에 관리 안 했습니다. 나쁜 공기 만드는 석탄발전소 경유차만 늘었습니다. 장기 대책도 세우고 당장 피해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심한 날엔 미세먼지 마스크, 보건소, 주민센터, 은행 같은 데서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 무상 보급하겠습니다. 노면 살수차, 분진 협의차 2배로 늘리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량 매연을 줄여야 합니다. 마창대교 파룡터널, 불모산 터널 통행로 낮추겠습니다. 봉암대교 램프를 설치해서 교통체증 줄이겠습니다. 노후경륜차 도심 운영을 제한하겠습니다. 공장이 배출하는 화학물질은 독성물질 저감법 제정해서 줄이겠습니다. 네, 창원 성산구 아파트 값이 지난 3년 동안 15.6% 하락하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년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먼저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울산, 거제, 군산 모두 제조업이 무너진 지역입니다. 자원공단 살리지 못하면 떨어지는 집값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특별법, 경남공공조선 설립, 통일산업특구와 같은 공단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잉 공급도 문제입니다. 넘쳐나는 빈집을 창원 시민 주거 안정에 쓰겠습니다. 놀고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서민의 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살 사람도 없는데 무작정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후분양제 도입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내겠다 하는 대표 공약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노동 존중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촛불로 정권을 바뀌어도 노동개혁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똑같습니다. 참담합니다. 민주당 정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좀 올리더니 상여금 빼가고 도로 깎았습니다. 공짜로 야근시키고 노조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하려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재벌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삼겹살 불판 갈겠다고 하더니 민주당이 태워온 불판을 같이 쓴다고 합니다. 정의당, 민주당의 이중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시민들께서 노동자 배신해 본 적 없는 손석형이 진보정치 대표다, 진국이다. 이번에는 손석형이 한번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입으로만 건설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노동자 입장에서 법을 만들고 시민을 위한 거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석행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대한애국당 후보 진순정입니다. 현 정부의 무능한 경제 정책과 거짓 위장 평화술에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대변해야 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그들의 권력 연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정의당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구속,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창원시 성산구가 마치 그들의 전유물인 양, 그들만의 리그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 참사, 안보 참사가 이어지는 이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정치인 하나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서 2년 동안 그렇게 투쟁해온 대한애국당만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네. 창원 성산구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바라고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진순정 후보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만난 대다수의 분들은 하나 같은 목소리, 하나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창원시 성산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 전 국민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꾸로 가는 경제 정책, 예를 들자면 최저시급, 근로시간 단축, 협력이익 공유제 같은 반시장 경제 정책들이 우리 국민들을 모두가 못 사는 나라, 모두가 가난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 참사로의 폭주를 막을 올바른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 폭주 기관차를 막아볼 생각입니다. 네, 창원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 진순정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거기에 따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네, 스타필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재래시장과 그 주변 인근 상인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은 반대의 입장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생활이 편리해짐으로써 또 찬성의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죠.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물론 지역 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그 지역 내, 지역 간, 또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죠. 이 갈등을 극복하고 다수의 행복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서로 시장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정부에게 있지만 지금 정부가 수수방관하거나 혹은 또 그 갈등을 심화시키지는 않고 있나 하는 우려가 크게 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 이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삶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은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서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생활이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 중 하나가 미세먼지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하며 마치 본인은 특별한 대책이 있는 듯 하였으나 지금 미세먼지는 그 당시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잘못된 원인 분석에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북동풍이 불 때 더욱 심해집니다. 중국은 핵발전소의 80% 그리고 대규모 공단이 남동쪽 해안, 즉 우리나라에 인접한 해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못한다면 우리 국민은 계속 미세먼지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정부가 시책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창원 성산구 아파트값이 지난 3년 동안 15.6% 하락하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2017년부터 2년 연속 미분양 경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답은 간단하지요. 그 원인 왜 일어나는지. 공급은 과잉인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부동산 정책이 조세와 맞물려 있어서 부동산 소유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언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에 급급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욱 헷갈리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금융과 조세, 규제로 조정하려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각부터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 하는 대표적인 공약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지역을 위한 많은 공약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첫 출전이다 보니 국회의원이 된다면 생각하는 가장 큰 목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구출입니다. 2016년 촛불로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핵이었으며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이었으며 우리 대한민국 애국 우파들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가짜 뉴스들로 시작된 탄핵은 언론의 마녀 사냥, 법치 사망으로 이어졌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영화의 몸이 되어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붉은 폭주 기관차에 제동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저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공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커스인 오늘은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MBC 경남에선 3월 25일 밤 11시 10분부터 생방송으로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 간 자질과 공약은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통영시 고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